안녕하세요. 저희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김지환 조철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닙스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논문의 배경과 사전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논문의 메소드와 그리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모델명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apers with Code라는 이제 사이트에 있는 이제 최신 제일 좋은 기술들을 모아놓은 표인데, 이 번역과 랭귀지 모델링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기반의 메소드들이 여전히 가장 상위권에 많이 있고, 나머지 모델들도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머에 기반하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LP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소드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NLP에서 이제 고전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 자체를 병렬적으로 이제 구동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보통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RNN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엘리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꼭 그 다음 엘리먼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병렬화할 수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학습 때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미지에서 많이 다루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시퀀스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로컬한 세 개의 엘리먼트 예를 들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퀀스의 연산을 병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개의 연산과 이 세 개의 연산을 한꺼번에 이제 매트릭스화해서 이제 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CNN을 사용하면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병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애초에 로컬한 정보만을 연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 긴 문장을 전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레이어를 더 쌓아서 리셉티브 필드를 넓혀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롱텀한 이제 컨텍스트를 지니기 위한 이 레이어의 개수, 그러니까 이 패스가 길어질수록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MLP,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멀티 퍼셉트론 기반의 이제 어텐션만을 사용하여서 이제 병렬화와 그리고 이 롱텀 레인지 컨텍스트를 한 번에 가지고 또 컴퓨테이셔널적으로도 효율적인 이제 메소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사전 지식을 먼저 다루어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퀀스 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 번역을 할 때 이제 먼저 옛날의 고전 기법은 이 I am a student라는 이제 문장이 있으면 이걸 이제 RNN에 넣어서 이 문장을 모두 끝까지 넣은 후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RNN 특징을 이제 디코더한테 넘겨주어서 이 디코더가 이 특징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 마지막 아웃풋이 이제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이 정보에 이 처음에 있는 정보들, 가장 먼 이 I와 같은 정보는 많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걸 이제 롱텀 뭐 디펜던시라는 문제로 보통 지칭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처럼 이제 인코더의 이제 모든 아웃풋을 활용을 하여서, 예를 들어 이 i라는 걸 번역을 하고 싶을 때 이 i의 특징에 집중을 하여서 이제 이 나는이라는 걸 번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걸 번역할 때 요 두 개의 아웃풋에 이제 어텐션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인코더 특징을 만들어서 학생이라는 걸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내가 현재 지금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이 스코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이제
그 인코더의 특징과 현재 이제 보통 RNN이 예시로 드는데 이제 RNN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관에 이제 유사성을 측정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닷 프로덕트 같은 게 대표적인 벡터의 유사성을 이제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제 그런 이제 시뮬레이트를 구하도록 만들므로써 이제 이 두 벡터 간에 이제 어떤 유사성을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이 m이라는 것과 현재 이제 디코더 스테이트과 유사성을 계산을 하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가장 이제 큰 값을 나타내는 이제 값이 이제 가장 큰 어텐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해진 값들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와 같은 노멀라이징을 해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들므로써 이제 이 네 개의 벡터를 이제 웨이티드 샘플링 하면은 이제 올바르게 현재 필요한 이제 번역에 필요한 인코더 특징을 제대로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앞서 보여드린 고전적인 어텐션을 이제 쿼리 키 밸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시에서 이제 RNN 디코더 스테이시 일종의 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의미는 이제 이 쿼리라는 게 컨텍스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우리가 스코어를 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키는 이제 내가 결국 이제 스코어를 구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예시에서 이제 인코더의 하나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시는 이제 밸류도 동일하게 인코더 아웃풋이 됐는데 이 스코어를 곱해질 값을 어떤 값을 쓸 건가를 이제 그거를 이제 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한 스코어를 이 밸류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을 이제 다시 재표현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게 된 조초로라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셀프 어텐션을 아주 주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보시면 She is the woman I loved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안에서 she라는 단어를 이제 그 문장 안에 다른 단어들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she라는 단어를 she, woman, I loved 이 네 단어로 다시 재표현하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단어를 키 커리 밸류 세 가지 벡터로 벡터화를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 C를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키 커리 밸류 이렇게 세 가지 벡터로 재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is나 the woman, I loved 같은 다른 단어들도 똑같이 키 커리 밸류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쿼리와 키 밸류를 통해서 이제 닷 프로덕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게 닷 프로덕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어떤 C와 다른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유사도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확률값으로 다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나온 유사도를 이제 어떤 단어들의 우리가 밸류 값을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 값에 곱해주고 그 밸류 값에 곱한 걸 웨이티드 샘플링을 해서 이제 C를 어떤 단어들의 웨이티드 샘플링 합으로 다시 재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단어들에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인풋 컨텍스트를 이제 어떤 아웃풋 컨텍스트로 다시 또 재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실제 논문에서는 H번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 총 H개만큼 있게 됩니다. 이렇게 H개만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H개만큼의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컨캣해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함으로써 이제 좀 커졌던 차원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인코더 구조와 디코더 구조 두 개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인코더 구조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번역하고 싶은 문장 시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장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어떤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 문장이 각 단어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형태의 벡터 인베딩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인베딩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시작을 표현하는 정보와 제로 패딩된 형태의 어떤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유사도를 표현하는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의 정보와 아까 저희가 번역하고 싶었던 문장을 벡터화한 그 두 가지 정보를 다시 어텐션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드포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음 문장이 어떤 것이 나올지 확률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어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번역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측정된 결과인데요. 이전에 이제 많이 쓰이던 구글에서 만든 이 GNMT와 그리고 이제 RNN의 단점을 극복한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시퀀스를 모델링한 이 컨브 S2S보다 트랜스포머는 보시는 것처럼 단일 모델에서 우수한 블루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모델의 앙상블 모델들보다 트랜스포머 빅 모델이 마찬가지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보이는데 이제 연산량 학습 시의 연산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트랜스포머는 상당히 다른 모델에 비해 크게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학습 시에 큰 코스트를 많이 줄여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다양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한 이제 어떤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이 헤드를 몇 개를 쓰냐에 따라의 값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개를 쓸 때보다 8개를 쓸 때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헤드를 쓰게 될 경우 오히려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자는 이제 8개를 가장 이제 디폴트한, 그러니까 빅 모델이 아니라 이제 그냥 베이스 모델에서 8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 모델의 이제 차원을 512로 썼을 때나 이제 이걸 늘렸을 때 보았을 때도 이제 연산량,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에 비해서 이제 512 개수로 할 때가 가장 이제 적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본 베이스 모델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적 결과인데요. 여기 보이는 예시는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이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헤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비교적 멀리 있는 단어들과도 이제 스코어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롱텀 컨텍스트를 가지는데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이킹이 이 문장에서 이제 more difficult 같은 이 단어와 매우 연관이 깊은데, 이 단어들의 이제 어텐션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예시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셀프 어텐션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it와 같이 이제 자기 자신보다 다른 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 it가 표현하는 이제 이 row라는 이 단어에 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헤드 간의 이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헤드와 이 헤드가 서로 지금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 스코어가 양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를 씀으로써 좀 더 다양한 어텐션을 통해 좀 더 이제 좀 풍부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